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주 저 없을 때 대타 진행자랑 예. 호흡이 좀 맞던가요? 아무래도 이동영 작가님이 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근데 되겠는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 양반은 좀 알지 않을까? 뭐 두 분 다 매력이 있으신데 네. 일단은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은 수용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잘 받아주시고 근데 이동영 작가님 말이 또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그분도 거의 문과 출신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 괜찮으세요? 이동영 작가님 힘들어하시는데 이랬더니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쇼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 지난주 그럼 이야기가 매듭이 됐나요, 다? 네, 다 끝났고 이번 주로 넘어온 건 없어요? 하나 넘어갔는데 피타고라스가 하나 넘어갔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넘길 때부터 이거 이동영 작가님한테 넘어가면 힘들 텐데라는 얘기를 야 힘드네요. 피타고라스 이름부터 힘드네요. 그렇죠. 네. 그럼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설명은 못하죠.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여쭤봤는데 근데 아마 아실 텐데. 아니,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아마 아실 텐데 이제 굳이 번거로우시니까 그러신 것 같고 이게 뭐 피타고라스가 누군지는 몰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가장 큰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직각변을 제곱해서 합한 값과 같다. 네, 이건데 누가 발견했습니까? 피타고라스. 그렇죠.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최근에 3700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린 직각삼각형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보다 1200년 앞서서 발견했다. 뭐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점토판 한 면에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들로 연결된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뭐 측량사가 경작지를 측량해서 표기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직각삼각형 토지에 아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활용된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가로 세로 빗변의 그 비율을 재보니까 그 피타고라스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그 자연수쌍을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피타고라스가 원조가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 피타고라스가 생각보다 조금 좀 무서운 분이에요. 그 무리수를 발견할 때도 무리수, 유리수인데 무리수라는 것은 피타고라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발견이 돼버리니까 이걸 은폐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고 이거를 대중에게 이게 떠벌리려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니까 제자를 이렇게 암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좀 무서운 분인데 어쨌거나 이분이 만약에 피타고라스 원조가 아니라면은 바빌로니아에서도 이걸 많이 이미 썼었으면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 점토판이 일단 있다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사실. 그러다가 2018년에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발견이 정말 맞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사용됐었다라는 사례가. 뭐 과거에 뭐 천문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게 정리를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있지는 않았겠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세상을 딱 보고 세상으로부터 물리학 법칙을 찾아내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수학적으로 기술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미 수학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거를 정리하면 물리학이 되고 이게 세상이 된다. 그럼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드릴까요? 나중에 해주세요. 뭐 구구단도 조선 시대부터 쓰지 않았겠는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또 발굴된 자료에 가면 백제 시대부터 구구단을 활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역시 수학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수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맨 먼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 오늘 할 얘기 뭡니까? UFO에 대한 얘기 갖고 왔는데 UFO는 과연 존재할까? 과학자가 직접 확인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UFO 이야기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UFO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제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믿지 않습니다.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일단 없다. 안 믿습니다. 아, 네. 되게 재밌는. 그럼 만약에 봤다면은 있는 거 맞나요? 제가 봤으면 믿습니다. 보통 본다면 어떤 걸 봤을까요? 그냥 상상. 내가 이걸 보면 믿겠다 이런 거. 정말로 네. 영화에서 보던 그런 UFO가 약간 비행 접시 같은 거. 이걸 보면 있다. 확실하게 정말로. 그렇죠. 네. 막 사람 내리고 막 거기서 안에서. 뭐 지금처럼 뭐 이런 게 있다. 그게 뭐 사실 조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거 비춰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예. 이게 재밌는 게 그 지난 1월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UFO 관련해서 70년간 모아온 기밀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6월에 얼마 안 됐죠. 6월에 나사에서 UFO 목격 사례를 또 분석을 했는데 그 관련 다큐 봤습니다. 네네 이게 식별 오류가 아니라 물리적 현상에 맞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 UFO가 있을까 없을까 여쭤봤는데 사실 UFO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비행 접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UFO는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예. 그래서 UFO는 무조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확인 안 된 비행 물체. 예. 네, 그래서 확인이 안 된 비행 물체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확인이 되면 이제 UFO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확인돼서 정말 외계인 타고 온 비행 접시냐,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확인 비행 물체를 UFO라고 하긴 하지만,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UFO는 외계인이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나사에서도 이게 물리적 현상이 맞다라고 한 게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비행 접시가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 식별 오류가 있었던 거다. 현상이 맞다라는 UFO가 맞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할 수 없고 정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제 UFO라고 안 부르고요. 이게 너무 비행 접시 같으니까 플라잉 옵젝이 비행 접시 같으니까 이제 UAP라는 용어를 씁니다. UAP. 네,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이라고 이제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는 네 이렇게 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지난 7월 26일에 과학자들이 UFO의 정체를 밝혀보겠다. 미확인된 것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게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공개가 됐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앱 교수가 외계 기술 문명의 증거를 찾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앱 교수 같은 경우가 이분이 이스라엘 출신 이론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2012년 타임지가 뽑은 우주 연구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혹시 그 브레이크스루 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 실리콘밸리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건데 상금이 엄청나요. 노벨상은 상금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최초의 블랙홀 그림자 관측에 성공했던 과학자들도 받았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 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브레이크스루 상 재단의 과학 이론 책임자가 바로 이 로앱 교수. 예. 그리고 이분이 그 하버드대에서 작년까지 천문학부 학부장을 10년 동안 맡았습니다. 네, 이게 10년을 학부장을 맡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네, 이 유례 없이 긴 건데,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분이 좀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네, 좀 허황된 과학자가 아니다. 네, 이런 이 결론입니다. 근데 일단 앞에 그렇게 한번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좀 대단한 분이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분하고 비슷한 분 계셨거든요. 네, 혹시 그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미드 아시나요? 미드는 못 봤는데 제가 최근 그 관련 다큐를 보니까 거기에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블루북이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미드 엑스파일. 엑스파일은 아시죠? 멀더. 네, 멀더 스칼리. 엑스파일이 프로젝트 블루북으로부터 시작된 미드입니다, 사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예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이름의 미드가 또 나온 건데 이게 그 앨런 하이넥 박사라고 이분이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교수인데 UFO 목격을 조사하는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거기 참여하다가 이게 이제 넘어온 그 다음 단계 프로젝트 그루즈라는 게 단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여기서도 관여를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과학 컨설턴트를 활동을 합니다. 보통 이 블루북이라는 게 정부에서 사용하는 이 공식 문서들을 이제 파란색 표지로 돼 있다 보니까 블루북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블루북이 정말 이런 미확인된 것들이 과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앨런 하이넥 박사가 UFO가 남긴 증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UFO 목격에 대해서 근접 조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계인을 만나면은 만남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알아나갈 때도 뭐 번호를 교환하고
뭐 손을 잡고 예. 뭐 단계가 있듯이 예. 미지와의 조우도 단계를 만들어서 예. 좀 체계화를 시켰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도 근접 조우. 예, 그 체계 자체 따왔죠. 그리고 실제 이 영화의 카메오로도 이 앨런 하이에 박사가 나왔어요. 예, 약간 방송 욕심도 있는 분. 예, 근데 이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 로앱 교수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태양계 밖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외계 지성체가 보낸 인공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얘가 모양이 약간 그 우주전함 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얘가 분명히 멀리서 왔으니까 해성이어야 되는데 해성처럼 꼬리가 안 생겨. 그러면 또 얘가 소행성인가? 근데 소행성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분석해서 이 로앱 교수가 이 천체는 평범한 천체가 아니라 태양풍을 이용해서 항행하는 인공물일 수 있겠다. 라는 논문을 씁니다. 네, 이 천체 이름이 오umuam우아라는 천체인데 예.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소행성 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럼 그냥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예. 모르는 건데 예. 일단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한 건데 뭐 어쨌거나 이 로에이 교수가 약간 출사표를 던진 거죠. 예. 이제 과학계에서 투명하게 UFO의 정체를 밝힐 증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외계 기술이 발견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인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뭐 CIA나 뭐 나사나 다 비밀내에서 과학자들이 못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하겠다? 근데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문건들이 좀 SF 소설 같은 게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발벗고 나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분이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그 외계 생명체가 타고 있는 UFO 네. 궤도는 믿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보다 아마 수천만 년 이상 기술이 발전해야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걸로 봤을 때는 아마 쉽게 우리랑 접촉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걔네 입장에서는 지구에 와서 구경하는 게 일종의 우리가 그 사파리 월드 가는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거나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와서 둘러보고, 그러니까 아마 걔네들도 그 지령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절대 지구 가서 걔네들한테 먹이 주거나 뭘 주면 안 된다.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꼭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킨 거 아닌가. 아니 물론 네. 정말 이 드넓은 우주에 그 인류라고 하는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면 네. 정말 굉장한 낭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생명체가 우리밖에 네, 없다고 하면 맞아요. 낭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보일 정도면은 정말 기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마 안 들킬 가능성이 높고, 보이면 좀 황당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안 보이면 믿지 않는다. 예. 어느 순간 쓱 나타나지 않을까 자존심 상해서. 근데 본다는 행위조차도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뇌에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3차원상 물체를 2차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는 것도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기를 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신은 믿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믿는다는 개념은 없죠. 신은 신념을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냥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예스. yes. 왜냐면 믿음이니까. 네. 신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노군요. 예. 네. 얘기했잖아요. 눈에 안 보여 안 믿는다. 그렇군요. 안 믿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균형 있네요. 그럼요. 네. 저는 제 스스로를 그냥 믿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율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잘 나옵니다. 라이브 하면은. 그래요? 3,500명 보더라도 새벽 2시에. 3,500명? 네, 저 이번 주 화요일날 한 3,500명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저희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밌게 나눴거든요. 알겠습니다. 3,500명. 네. 부럽네요. 여기도 뭐 많이 보시는데요. YTN 라디오 지금 현 시점에 그쯤 보시네요. 3,400명 그러니까요. 정도 네. 보고 계시네요. 네, 저 채팅 보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예. 저 개인 유튜브는 한 35,000명 정도 라이브로. 그래요? 라이브 동시. 네. 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알겠습니다. 걔도 더 열심히 해서 열패 튀기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길 과학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계도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